자, 경영은 이 13개 도메인들 중에서 정보관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이 노란색이 제일 중요하고요.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소프트웨어 공학, 디지털 서비스, 보안, 데이터베이스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잡고 가셔야 돼. 하나라도 포기하면 안 돼. 예. 그래서 내가 저 네 가지는 기본으로 저건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여기서 플러스 한 세 개 정도는 커버리지 좀 더 가져가셔야 합격하는 데 좀 더 용이해요. 그래서 경영이나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 셋 중에 하나는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 전략 과목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본으로는 노란 거 네 개 하고 그 다음에 셋 중에 적어도 한 개에서 두 개 정도까지는 전략 토픽처럼 가져가셔야 된다고. 예. 그리고 다행히도 요 바깥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그냥 그 학원에서 찍어주는 문제가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찍어드릴 텐데 그 찍어지는 문제만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가면 합격하는 데 진짜 문제 없어요. 제가 여지껏 합격하신 분들 봐도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주요 도메인 범위가 대략 한 87%의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60점만 맞으면 합격하니까 네. 87% 커버리지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경영은 그래서 중요한 네 가지 과목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그 외에는 들어간다. 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네, 여기서 뭐 딥하게 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시장 규모 추정 방법 이게 IT가 맞아 할 정도로 이거 그 어디 경영 쪽에서 보는 거 아니야? 경영이니까요. 네. 그래서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물어보고 IT 거버넌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업 평가를 하는 지표인 ESG 경영 그리고 기술 수용 모델 BCP 수립 시의 주요 지표 DRS ISO 2만은 ITSM이랑 관련된 이제 표준이고요. 경영 환경 분석 기법, 네, 전략 수립 기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몇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오늘 다 배울 거예요. ISO 31000처럼 ESG 경영이랑 좀 관련 있는 지표들, 표준들, 데이터 거래소, ISO 14000 이것도 ESG랑 관련이 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ISP, BPR, 네, 전략적 기업 경영이라는 게 있고요. 네, 이거는 기업 경영 자체를 의사결정에 용이하도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시간 기업 약간 이런 형태로 생각합니다. 정보 시스템 마스터 플랜은 ISP가 딱 끝나고 나면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어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이제 정보화 전략 계획을 ISP를 통해서 세우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요건은 뭐가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리고 얘 로드맵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를 ISP로 규정하게 되는데 그럼 거기 안에는 대략 이 실행 계획이 좀 부족하거든요. 네. 어떻게 RFP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비용은 얼마고 시스템 설계는 하드웨어 용량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애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애가 이제 ISMP에서 그 단계를 하는 겁니다. 뭐 AHP처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어떤 기법들, 네, 디지털 역기능 그리고 SLA 같은 게 있어. 서비스 레벨 매니지먼트인데 IT를 하나의 서비스를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항상 그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도 제가 강의를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강의에 대해서 기대하고 오신 수준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 수준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SLM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비스 레벨 매니지먼트. 네. 어디 우리가 서비스를 받더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네. 디지털 플랫폼 정보, ISP, ISMP, ESG, 이거는 SCM이라고 메모리와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비교하고 뭐 이런 가치사슬 전략들. IT 투자 성과 평가, 클라우드 아웃소싱, IT ROI 투자 성과 평가, POP 이거는 이제 생산 관련된 내용이고요. 공급망 관리 위에 공급망 관리가 있었잖아요, 여기. 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 뭐 공급망 관리 이런 거였고 COE라는 게 있어요. 디지털 뭐 전문가 집단 약간 이런 건데 균형 성과 기록표. 그리고 2년마다 전자정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거 올해도 평가했어요. 우리나라가 원래는 2년 전에 할 때는 2위인가 했었는데 올해는 또 요번에는 3위인가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있고 이거 할 때마다 시험이 나와요. 공교롭게.
내년 1월에 나올 거다. 네. 그리고 ISMP, 데이터 커머스, ESG, 그리고 뭐죠? 디지털세, MEC는 이제 전략 분석 방법이고요. 현황 분석할 때. ISMP, IT 투자 성과 평가, 오픈 플랫폼, 가치 사슬, 디지털 싱킹, 디자인 싱킹, ISP, SLA, 아까 SLA 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인슈어테크, 고객 확인 절차, IT 투자 관리, 투자 평가 항목, 그로스 해킹. 자, 보면 이걸 이렇게 딱 닫고 혹시 기억나는 어떤 키워드 있으세요? 동원님? 뭐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만. 그냥 기억나는 거 제가 막 계속 다 읊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네, IT 서비스 관리 쪽이 있었죠. 네. 또 뭐가 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ESG. 맞아요. 네. SLA 같은 것도 있고, IT 서비스 관리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네. 네, ISP. 자, 지금 제가 이걸 읊어드린 이유가 사실은 이제 이거를 좀 보시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거 보시라고.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ITSM 있잖아요. SLA, ITSM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나왔어요. IT 투자 성과 평가, ROI, IT ROI, IT 투자 성과 평가 뭐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하나, 둘, 일곱 번 나왔어요. 일곱 번. ISP 일곱 번 나왔어요. BCP 한 번 나왔고 ESG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나왔어. 전략 수립 도구 두 번 나왔어. 자, 그러면 경영에서 나오는 거는 일단 정해져 있다. 네, 요거 기준으로 나온다. 그럼 문제가 똑같이 나오냐? 2교 시험으로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없어요. 왜 그러면 조금씩 바꿔. 네. 그렇지만 이런 맥락에서 이 주제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IT 경영을 할 때는 일단 먼저 이걸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있는 ITSM, IT 투자 성과 평가, 그리고 ISP, ISMP, BCP, ESG 전략 수립 도구 여섯 개밖에 안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얘네들은 그룹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나면 이 토픽 목록으로 보면 네, 뭐 ITSM에 몇 개씩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 맥락은 비슷하다. 맥락은. 네, 그래서 오늘도 전체 토픽을 이 토픽 강의 시간에 다 하기보다는 아까 보셨던 그 주요한 토픽들 있잖아요. 걔네들 위주로 좀 충실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건 이해를 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이 노란색이라고 표시된 부분,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한 부분이 시험에서 나온 거니까 여기는 특별히 많이 보셔야 돼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노란색, PCP 아까 나왔잖아요. 전략 수립 도구 나왔잖아요. 두 번인가. 그리고 투자 성과 평가 다섯 번인가 나왔잖아요. ESG도 네 번인가 나오고, IT 거버넌스 나오고, ISP, ISMP 일곱 번인가 나왔잖아요. 얘도. 전략적 기업 관리 중에서도 이거 평가랑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BSC처럼. 그러면 사실은 경영은 지금 대략 한 166개 정도의 토픽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한 30개 정도로 줄여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30개만 하면 합격하나요? 라고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어요. 대신에 남들보다 더 잘 써야지. 그러려면 이해 기반으로 준비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거를 먼저 좀 보고 경영 전략 보고 토픽 강의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아까 그 중요하다고 했던 노란색 부분이랑 관련이 있는 토픽들을 지금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룹핑 해놓은 거, 그룹핑을. 네, 기본적으로 경영 전략이라고 하면 기업 내에서는 경영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이 경영 전략을 뒷받침하고 경영 목표를 이루기 위한 IT 지원이 필요해요. IT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이 IT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 전략이라고 하면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전략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 100m를 한 13초에 뛰고 싶어. 예, 혹은 아니면 한 10km를 완주하고 싶어. 그게 이제 목표잖아요, 목표. 근데 내가 지금은 2km밖에 못 뛰어. 예, 그러면 갭이 있잖아요, 갭이. 몇 개, 한 8km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그럼 이 8km 정도의 갭을 완주를 하기 위해서 8km 정도의 갭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럼 뭘 해야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예, 그 액션이 전략이에요, 전략. 내가 목표를 다다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들, 노력들, 이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죠. 뭐 세력을 키운다, 뭐 아니면 매일 뭐 1kg씩 조금씩 늘려나간다. 이런 것들 다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목표가 있어. 항상 해마다 목표를 세워요. 기업도. 예. 뭐 올해는 매출 5천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뭐 한 7천억을 하겠다. 예. 그러면 지금은 5천억인데 7천억을 해야 돼. 그럼 이 갭이 있잖아요. 갭. 그럼 그 2천억을 뭘로 해서 늘릴 거야가 되잖아요. 그럼 뭐 신사업을 뭔가 해본다든지 아니면 기존 사업에 있는 카테고리를 다변화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런 전략들이 만들어져. 기업 전략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기업 전략들 중에서 IT에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IT에 도움.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컨대 이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럼 고객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어. 기존 고객들한테. 아니면 기존 고객들한테 아니면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네. 그러면 그런 것들에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게 이제 IT 전략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실행 전략들이. 그럼 그걸 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냐?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목표가 설정됐으니 우리의 현재를 파악하고 이 둘의 갭을 파악하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이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게 뭐다? 그때 사용하는 게 이 전략 수립 도구 혹은 아니면 기법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을 도출해 보세요. 이러면 글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려진 기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내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들, 그리고 IT 전략을 특히나 정보 시스템에 관련된 IT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기업 내 의사결정을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IT 자원 관리예요. ITSM. 네. IT를 서비스 관점에서 보고 서로 먼저 그럼 우리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럼 서비스를 해줄게라고 계약을 맺어요. 그게 뭘까요? 네, SLA예요.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합의를 하는 거예요. 네. 저희도 이렇게 강의하기 전에 합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강의는 총 뭐 19번을 할 거고 시간은 어떻게 할 거고 그때 강의는 뭘 할 거고요. 이런 걸 사전에 알려드리고 합의를 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보 시스템도 그런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보면 제공받는 사람과 제공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인프라 관리를 아웃소싱을 준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 어 대략 1년에 다운타임 시간은 한 10시간 정도로 제한해 주시고요. 서비스는 무조건 중단이 되면 안 돼요. 네. 새벽에라도 우리는 뭐 계속 이런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 없이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장애가 일어나면 1시간 내에 복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요구 사항들 있잖아요. 이 서비스 레벨. 예. 그런 합의를 먼저 하게 된다. 계약을 할 때. 아웃소싱 계약을 할 때. 그게 SLA고요. 그 SLA가 딱 정해져요.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다? SLM. 네, 그 SLA 계약 조건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막 푸시하는 거죠. 왜 10시간 이렇게 1시간 만에 복구가 돼야 되는데 왜 12시간 걸렸어요? 왜 2시간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푸시를 하는 거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공급자라고 하면 이제 IT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크게는 메이저로는 뭐 저희 알고 계시는 LG CNS, 삼성 SDS, 뭐 SK CNC 이런 메이저 대기업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 밑에도 이제 중소규모로 되게 많이 있죠. 뭐 쌍용이라든지 뭐 농심 데이터, NDS라든지 이런 그런 IT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SLA를 잘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인력 이런 쪽을 관리를 하는 게 ITS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ITSM을 할 때는 ITSM을 그래서 잘하고 싶은데 ITSM을 할 때는 그럼 뭘 관리해야 되냐? 네, 관리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ITSM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뭘 관리해야 돼? 네, 조직, 프로세스, 자원, 기술 이걸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걸 잘 관리하는 게 IT 서비스를 잘 관리하는 거더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그럼 저걸 잘 관리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네.
어딘가 뭐 잘 돼 있는 사례를 좀 보고 싶어. 네.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IT를 잘 관리한다는 건.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프레임워크 같은 건데 ITI라는 게 있어요. 인프라 IT 인프라스트럭처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ITIL은 지금 버전이 4.0까지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업 내에서 IT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 혹은 아니면 제공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잘 챙겨야 하는지, 외주를 아웃소싱을 통해서 획득을 하거나 아니면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이럴 때 해야 되는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이 안에.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태스크는 뭐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2.0부터 지금 4.0까지 나와 있다까지 일단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보셨던 게 SLM이에요.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사용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프로세스 조직 역량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 정도로 봐주시면 좋은데 그때 계약을 맺는 게 SLA라는 거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네. 합의서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합의서를 쓰고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 합의서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 합의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내가 IT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혹은 제공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기준이 들어가야죠, 당연히. 네, 기준이. 서로 합의를 했다면서. 네. 그럼 합의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합의된 내용만 들어가면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평가 기준이 들어가는데 걔는 되게 정량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니. 아까처럼 제가 서비스가 뭔가 다운이 일어나면 1시간 내에 복구가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정량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기준이 들어가면 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인센티브나 아니면 페널티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야 되는 이 안에 합의서 안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간다. 업무 범위 기본 계약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업무 범위를 정의한 게 저 스테이트 오브 워크라고 해서 스테이트 오브 워크라고 해가지고 스테이트먼트 오브 워크라고 해서 업무 기술서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서로 간에 해야 되는 그 업무가 정의가 돼 있어야 되죠. 일단 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가 이제 동호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이고 목표 수준 1시간 내에 복구해야 된다. 이게 목표 수준이 되는 거죠. 측정 기준 수준 보고 뭐 보상 체계 인센티브 여기는 없지만 페널티도 있겠죠. 네. 그래서 SLA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 우리가 IT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있어요. 어떤 IT 운영 업무를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도 있고, 제공할 수도 있고, 구축하는 걸 구축 개발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데이터 분석하는 걸 제공할 수도 있고, 네, 데이터 적재하는 거 아니면 ISP를 하는 것도 다 이 IT 서비스 안에 다 들어가는 거라.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항목만 봐도 예전에는 딱 뻔했단 말이에요. 아, 정보 시스템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 서비스의 대상은 정보 시스템만이었는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거나 약간 이 두 가지로 국한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AI, 빅데이터 혹은 아니면 클라우드 이렇게 발전이 되다 보니 이 ITSM을 물어보는 게 기존처럼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보셨던 것처럼 제가 문제 여기 보셨던 것처럼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 금융회사는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민감 정보를 다룬다. 금융 클라우드 SLA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SLA는 알아. 근데 금융 클라우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SLA를 기반으로 금융을 붙여서 쓰시는 게 이게 기술사 시험에 답변을 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내가 한 번도 금융 클라우드를 해본 적은 없지만 SLA 개념을 쓸 수 있겠죠. 클라우드 SLA 가이드. 아, 그럼 클라우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 SLA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SLA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간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인센티브 뭐 이런 거, 뭐 서비스 지표, 목표 이런 애들 들어가야 되니까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 목표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소기에 가이드에 내가 가이드를 보진 않았지만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 지표 아니면 페널티 이런 거는 인센티브 이런 거는 그냥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 넣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어 예컨대 제가 짜장론 뭐 이런 게 있는데 짜장면을 만드는 레시피만 죽어라 외워요. 네. 그러면 짜장 라면이 나왔을 때 못 내놓는다고요. 이건 뭐야 하면서. 그리고 짜장 밥이 나오면 또 몰라. 하지만 그게 짜장이라는 본질을 파악하고 계시면 짜장 밥은 짜장 플러스 밥이야. 짜장 라면은 짜장 플러스 라면이야. 이거를 응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사 시험이 암기만 하게 되면 내가 짜장면이 나왔으니까 짜장면만 계속 암기하고 있으면 짜장 밥이 나왔을 때 못 쓴다고요. 그래서 이런 핵심 토픽들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그 이해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해가 되고 나면 그다음 암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기술사 시험이다. 그리고 이 기본 개념들이 그럼 어디 있느냐? 얘네들이 기본 개념, 얘네들이. 네. 그래서 이거를 막 버무려서 쓸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제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고, 자, ITSM은 관리 대상이 뭐라고요? 이- 네, 조직, 프로세스, 네, 기술도 있었고, 네, 네.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게 공부 시간을 아껴드리는 거야. 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어차피 암기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근데 지금 뱉으면 오래 가.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ITSM이라는 건 결국에는 IT를 서비스 관점에서 보고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ITSM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기 위해서 참조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뭐가 있다고 그랬죠? ITIL이 있다고 했어요. 버전 몇 가지 나왔다고요? 네, 4.0까지 나왔어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가 있어. 네. 그러면 이 둘 간의 서비스 레벨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서비스 레벨 관리라고 얘기해요. 네. SLM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기반이 되는 문서 SLA예요. 그죠? 그러면 서로 간에 이 기반이 되는 문제가 SLA인데 SLA를 구성하려면 어쨌든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뭐라고요? 그게 SOW, Statement of Work라고. 업무 기술서. 네. 자, 그럼 거기까지 이제 가지를 뻗친 거야, 지금. 걔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ITSM에서 나왔어요. 지금 다 뻗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자, 위험 관리로 넘어갈게요. 위험 관리. 기업 내에서는 기업은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어요. 네, 뭐 예컨대 9.11 테러처럼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갖다 박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비즈니스를 연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생기고 아니면 저 어디죠? 우즈베키스탄 맞나? 거기가 전쟁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우크라이나.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내가 그게 그 뭐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전쟁이 일어났어. 네, 그럼 사업 못 하잖아요, 갑자기. 이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의 기업은 영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영향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생기면 그러니까 임팩트가 굉장히 그런 자연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 테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해킹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개인정보가 털려서 유출되는 것도 우리한테 위기야,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아니면 우리의 경쟁자가 들어오는 것도 위기란 말이에요. 이런 위기를 하기 위한 대응 플랜이 있어야 돼. 민방위 훈련처럼. 네. 그 대응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응 플랜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BCP라고 얘기해요. 비즈니스 컨티니어스 플랜이에요. 컨티니어스 연속적인 네, 플랜 계획이에요. 계획. 민방위 훈련 같은 거야.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공급선이 이렇게 제가 삼성전자예요. 핸드폰 만들어. 근데 그러면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조립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메모리를 수입 어디서 그 중국의 공장에서 했는데 얘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생산량이 반밖에 안 된다든지 이런 위기들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의 연속성 계획들을 세워놓는다고요, 다. 근데 IT 관점에서 보자고요. IT 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뭐가 있지? 어떤 게 있죠? IT 관점에서 보면. 서버 다운되거나.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데이터 손실되거나. 그렇죠. 네. 다운되거나 데이터 손실되거나 해킹당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IT 위험 관리라고. 위험 관리. 그게. 그러면 알았어요. 이제 대상.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이 필요하구나. 네, 알았어.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있고 체계적인 절차 문서가 있고 수립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핵심 지표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IT 관점에서만 볼게요. 서버가 다운돼 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 참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마치 일정한 어떤 비상 대응 매뉴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벌써 주십시오. 네, 하게 된 거죠. 그게 뭐다? 그게 뭐다? 그게 뭐다? 네. 디제스터 재난 재해 재난이거든요. 리카버리 회복이에요. 회복. 네. 재난 회복 계획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 IT 관점에서 풀면 되고요. 자, 관리 체계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그래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저기 동원님한테 자, 제가 동원님 상사예요. 자, 우리 BCP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계획 좀 한번 세워보세요. 이러면 황당하겠지 일단.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는 IT 자원 관리할 때 참조하는 예시들이 있었어. 그게 뭐였죠? ITI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참조할 만한 또 표준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국제 표준이니까 이렇게 인증받으면 IT 자원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저희는 표준에 맞춰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라는 게 대외적으로도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위험 관리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BCP도. 그게 뭐가 있을까요? 네. BCM이라는 게 있고요. 비즈니스 컨티니어스 매니지먼트 관리 체계. 네. 그리고 표준도 있어요, 여기. ISO 22301. 네. ISO 22301. 22301.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앞으로 얘는 계속 볼 것 같아서 제가 일어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PDCA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PDCA. PDCA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 얘는 활동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한 앞자를 딴 거예요. 앞자를 땄어요. 플랜, 두, 체크, 액션. 플랜, 두, 체크, 액션, 플랜, 두, 체크, 액션. 이렇게 해서 계획을 계속 날카롭게 다듬어가요. 플랜, 계획을 세우고요. 우리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자.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DRP 같은 거예요, DRP. 그렇죠. 만들어 놨어.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봐. 네, 실행을 하자는 얘기 뭐예요? 대상 오이 훈련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민방위 훈련 같은 거. 해봤더니 이런 체크, 이런 문제가 있네. 체크, 문제가 있네. 그런 다음 액션, 뭐라고요? 문제를 개선한다. 문제를 개선한 다음에 개선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 계획에 반영해야지. 플랜 두 체크 액션, 플랜 두 체크 액션. 뭔가 우리가 계획을 세서 조직 내에 도입을 하는 건 항상 이 PDCA 기반. 자, 22301이 PDCA 기반으로 돼 있어요. 22301이. 네. PDCA. 그래서 BCP 수립에 대한 도입 운영까지 지속적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BCMS, 비즈니스 컨티뉴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T 시스템이 아니라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기업에 무슨 문제가 생겨. 네. 재난이나 재해나 IT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체계가 뭐다? 네, BCMS다. 네, 체계가 시스템. 그리고 이 BCMS를 만들기 위해서 참조할 만한 표준이 뭐다? ISO 22301이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는 일단 알겠어.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동원님한테 BCP를 그럼 한번 설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이런 절차로 한다는 거죠. 절차로. 앞에 뭐 여러 절차들이 있어요. 목표를 세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활동들이 있어. 활동들이. 그게 뭐다? BR랑 RA가 있어. 리스크 어세스먼트하고 리스크 평가하는 게 있다. 이 비하는 뭐냐면 비즈니스 임팩 어널리시스예요. 한국말로 사업 영향 분석. 네. 자, 지금 보세요. 우리 여러 가지 재난이 있다고 했잖아. 서버 다운, 데이터 손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손실이 되면 사업에 무슨 영향이 있어? 아, 저희가 쿠팡이야.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쿠팡 경영자예요. 그런데 서버가 다운이 돼. 그럼 사업에 무슨 영향이 있어? 판매가 안 되잖아, 일단. 매출을 그 시간에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기니 매출 손실이 생기잖아. 네.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고요. 이 복구 비하에서 비즈니스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비즈니스 업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가 이렇게 멈췄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이 그러면 하려고 하는 여기에 이 활동을 통해 이 분석 활동을 통해서 하는 목표는 뭐냐? 네. 핵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중단 시간을 산정하고 네, 요구 자원을 산정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핵심 우선순위. 우리 절대 제가 쿠팡이라고 생각할게요. 쿠팡을 운영하시는 경영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서버가 다운이 됐어요. 네. 그러면 뭐가 제일 그러니까 서버가 다운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예컨대 데이터 손실이 생기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네트워크가 잠깐 끊겨서 접속을 못하는 일부 유저들이 접속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를 보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구매가 안 되는 걸까요? 결제가 안 된다든지 이런 거. 이 핵심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중단 시간을 산정해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시간. 그래, 우리는 시스템이 일단 다운이 되더라도 뭐 한 10분 정도 만에 복구되면 괜찮아. 네. 그 정도의 손실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그래 10분 내에 예컨대 특정 A라는 시스템은 그러니까 쿠팡의 뭐 커머스 결제 시스템은 쿠팡 결제 시스템은 10분 안에 무조건 복구가 돼야 된다라는 목표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목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래 10분 안에 그럼 복구시키려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가 이 요구 자원 산성이 먼저 이해가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면 대상 업무를 선정하고 손실 정도를 산정해서 복구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거 우선순위 도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복구 필요 자원을 분석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주요 도출 지표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거를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복구 손실 정도와 손실 정도를 산정하고 이 복구 도출 지표를 통해서 목표를 이제 하게 되는데 네 가지 주요한 지표들이 있어요. IT 관점이에요. RTO, 리커버리 타임 오브젝티브스. 리커버리 회복, 타임 시간, 오브젝티브 목표 하면은 복구 시간 목표예요. 네, 그럼 예컨대 아까 쿠팡의 결제 시스템은 10분 안에 돼야 된다라고 하면 얘는 10분인 거야. RTO는. 이해가 되실까요? 네. RPO는 뭐냐면 데이터 손실 정도예요. 손실 정도. 포인트. 어느 정도 포인트까지 데이터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 RSO는 뭐냐면 범위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 계정계, 정보계, 대외계, 뭐 혹은 아니면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복구 목표. RCO는 이제 네트워크. RC에서 C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복구 수준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수준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수준, 복구 필요 자원, 그러니까 이 수준을 가지고 복구 필요 자원을 도출하는 거예요. 네. RTO가 10분이야. 10분이야. 그러면 그 이 복구가 되기 전에 서비스가 제기되기까지 10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네. 예전에 무슨 예능 같은 거 하면은 뭔가 미션을 주고 10분 내에 완료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빰빰빰빰빰빰 막 하면서 막 그 안에 뭐 완료하려고 하는 것처럼 뭔가 IT도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저 시간 안에 완료가 돼야 되는 게 이제 복구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 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산정하게 되고 대부분의 IT는 뭐냐? IT는 왜 그게 있나? 대부분의 IT는 시스템이 다운되는 게 가장 크리티컬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다? 이 DRS 같은 걸 구축해요. DRS는 뭐예요? 디지스터 리커버리 시스템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쿠팡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다운이 돼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화재가 났던 거라. 아, 그것도 좋겠다. 카톡 우리 화재 나가서 데이터 센터 화재 나서 2시간 동안 멈춘 적 있어. 2시간 더 이상 멈췄지. 근데 이런 게 이제 부족했던 거죠. 이런 것들. 복구 시간 목표가 분명히 있었을까, 과연? 그럼 그들을 맞췄을까? 이런 것도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손실도 있었잖아.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 목표들을 세우고 그 시스템들을 맞춰 놓는 거예요. 예컨대 카톡이 죽었어요. 그럼 걔는 무조건 한 1분 안에 복구가 돼야 돼. 그럼 복구 목표는 몇 분이에요? 1분이 되는 거야. 그럼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 DRS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이 돼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수립해야 되는 거죠. IT 관점에서 보면. 네, 그래서 기술 요소로는 뭐 HA, 하이 어베일리티, 고가용성이라고 얘기하고 폴트 톨러런스, IP산 이런 기술들을 가져서 쌍둥이 같은 애를 만들어 놔. 쌍둥이 같은 애. 하나가 죽으면 바로 페이로버 시켜가지고 걔가 운용할 수 있게 쌍둥이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데 유형은 여러 가지예요. 네. 미러, 핫, 웜 이거는 복구 시간 목표에 따른 구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RTO가 0이야. 얘는 뭐예요? 즉시 복구가 돼야 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얄짤 없고 일단 당장 복구해놔. 네. 그럼 걔는 미러라고 해요. 미러. 거울처럼. 한 2시간 이내에 복구해야 되는. 웜 일주일 이내. 홀드 수개월. 분석 시스템 같은 거야. 우리가 뭐 한 1년에 한 번씩 쓰는 분석 시스템이야. 그거를 RTO로 이렇게 그러니까 미러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단 말이야. 왜? 아니 물론 하면 좋죠. 이런 수개월에 한 번 쓰는 건데 바로 이런 미러 형태로 구축하면 뭐가 든다? 비용이 든다, 비용이. 기업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미뤄. 당장 복구해야 되는 애들, 나중에 복구해야 되는 애들 나래비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다고. 그래서 급한 애들은 1호로 구축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콜드를 구축하고 이렇게 정보 시스템을 나눠서 구축합니다.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고요. 구축을 할 때는 이렇게 한대요. 상호 계약형, 공동 이용형, 외부 위탁형, 독자 구축형. 상공 외에도 이렇게 상호 계약형, 공동 이용,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위탁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구축하면 이제 비용은 좋긴 하겠지만 비용은 많이 들겠죠.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일 시간이 될 텐데 여기가 이제 사용자 트래픽이에요. 얘가 이제 시스템 1, 시스템 이걸 그대로 쌍둥이처럼 껴는 시스템 2, 1의 복제라고 할게요. DRS라고 얘기하죠. 얘는 원래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럼 평소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는 같이 공유하고 있죠. 같이 쌓여야 돼요. 그렇죠? 데이터는 공유하고 있다가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트래픽을 일로 돌려준다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서 이게 로드 밸런스 같은 걸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으로 물기를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평소에 안 쓰는 거야. 아니면 두 개를 평소에 다 써, 그냥. 다 쓰다가 50, 50 쓰다가 이쪽으로 100으로 돌려준다는 거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래서 아까 HA 그리고 폴트 톨러런스, FTS 이런 게 다 저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거고. 자, 얘는 뭐 하는 거다? 뭘 하는 거다? DRS는 뭘 하는 거다? 복제라는 거다? 복제라는 거죠. 근데 목표는 뭐예요? 목적이. 그렇죠. 어떤 서비스? IT 서비스, IT 시스템에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게 뭐라고요? 큰 그림에서 보면 BCP랑 연관입니다. BCP. 근데 이 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이 시스템의 사양이 나와야 되잖아. 스펙이 나와야 되잖아.
얼마만큼의 시스템을 가지고 얼마만큼 빠르게 구축할 건지 이런 사양이 나와야 되니까 이 밑에 이런 비하 같은 애들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막 나래비 해가지고 아 얘는 급하니까 1시간 만에 해야 되고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자, 즉시 복구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뭐로 한다고? 무슨 형으로? 미러, 수개월, 콜드. 네, 이런 식으로. 네. 걔는 뭘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표? 네, RPO. 네. 자, 자, 그러면 기업 위험 관리도 끝났어. 네, 끝났어요, 끝났어. 자, 성과 관리인데요. 성과 관리 잘 생각해 보세요. 성과가 있었어? 잘 생각해 보세요. 성과. 그러니까 얼마나 아웃풋을 냈는지, 얼마나 퍼포먼스를 냈는지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IT가 성과를 냈어? 이거예요. 기업은 어쨌든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예산을 설정하고 그 예산만큼 할당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쓰게 돼요. 근데 IT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IT 말고 저는 회사에는 마케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세일즈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부서에서 돈을 쓰잖아. IT에도 돈을 쓴다고요. 투자도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요번에 아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가 좀 부실한 것 같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비를 이렇게 새 걸로 다 교체해. 혹은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트래픽이 몰리니까 클라우드를 좀 확장해서 늘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다 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러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뭐다? 바로 이 성과 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썼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었어? 이걸 보는 거예요. 무슨 이런 혹시 거기에 계시는지 그런 업무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무슨 기획안 같은 걸 가지고 가잖아요. IT 기획 부서에서. 아, 우리 저희 요번에 ERP 시스템을 한번 개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물어보잖아요, 일단. 왜? 하면 뭐가 좋은데? 정리해서 갖고 와봐.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걸 써야 될 거잖아. 아, 저희가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뭐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선을 하면 뭐가 좋아집니다. 기대 효과를 쭉쭉쭉쭉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는 게 뭐다? 이거다, 이거. 근데 성과 관리를 제가 지금 앞에 초반에만 얘기를 했는데 앞에 정보 시스템 IT를 투자하기 전 단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죠? 구축을 하는 거 중간에 할 수도 있고 구축한 이후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투자한 만큼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그래서 IT 성과 관리는 성과 관리 평가 기법 그리고 IT 투자 성과 기법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뉘게 되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IT뿐만 아니라 이 뭔가 기업의 활동을 평가하는 성과평가 기법에는 이 BSC라는 게 있어요. BSC. 기업 내에서 성과가 있었는지는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재무죠. 재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음? 수치. 무슨 수치? 돈, 맞아요, 돈. 매출 얼마야? 약간 이런 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IT 같은 경우에는 내가 ERP 들여놨어. 근데 걔가 바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해야 되는 어떤 저런 기법들이 생긴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냥 성적만 보고 점수만 보고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아 쟤는 인성이 좋아. 뭐, 뭐 성격이 됨됨이가 좋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BSC,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균형 성과 기록표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기업을 네 가지 관점에서 봐요. 네 가지 관점에서 평가해요. 어떤 관점?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네. 재고 내학 이렇게 외워요.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재고내요. 재무적인 관점, 아까 얘기하셨던 재무적인 관점, 고객 관점에서 도움이 됐는지, 고객을 유치하는 데 실제 도움을 줬는지 이런 애들이에요. 고객이 경험을 좋게 하는데 이 시스템이 도움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내부 프로세스는 이 우리가 IT 관점에서 볼게요. IT 관점에서 뭔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내부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데 도움이 줬어? 사람이 원래는 한 네다섯 명이 일을 하던 거야. 예. 근데 이 시스템이 들어왔더니 한 명만 있어도 돼. 프로세스를 효율화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예. 도움을 줬어? 그리고 기업이 오랫동안 연속한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결국 구성원들이 똘똘해야 돼. 스마트해야 돼. 근데 구성원들의 학습에 도움을 줬어? 네. 이런 걸 보는 거죠. 균형 성과로. 네. 뭘 본다고요? 재고내역, 재무적,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이란 말. 네. 근데 요걸 IT 관점에서 조금 매핑을 해가지고 본 게 있어. 기사혼미라고 해요. 기사혼미. IT 관점에서 본 거예요. 위에 있는 걸 재고 내역을 IT 관점으로 매핑을 시킨 거예요. 자, 재무는 IT가 돈을 바로 못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에 어떤 공헌을 했는지 IT가 매출 벌어준 돈 벌어주는데 얼마나 이 시스템이 도움을 줬는지 예. 고객 관리 시스템을 들였어요. 들어놨어요. 세일즈 고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실제 고객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용자 관점. 네,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운영 프로세스가 효율화됐는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조직 내에 기술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IT 성과 관리 중에서도 이렇게 균형 있게 기업을 평가하는 IT를 평가하는 이런 방법론들이 있었다. 네, 기법이라고 하니까 너무 작게 보이네요. 자,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IT 투자 성과 평가로 넘어가 보면 IT 투자 성과 평가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성과를 평가해야 되는데 돈 놓고 그만큼 돈 나왔는지를 보는 거야. 그야말로. 투자 지표, 투자 지표. 그러니까 투자를 할 만해? 이걸 보는 거야. 네. 기획서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 뭐가 우리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이런 게 좋습니다. 예. 투자를 할 만해 할 때 구축을 위한 투자 비용을 보는 거고요. TCO, NPV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ROI 같은 것도 있겠네요. TCO는 토탈 코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축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도 보는 거예요. 운영 비용. 구축하는데 5억이 들어가고요. 매년 운영하는데 매년 운영하는데 5년 동안 운영하는데 매년 1억씩 들어요. 그럼 총 얼마 들어요? TCO는 10억. 그럼 TCO를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품질 지표는 정보 시스템의 품질, 시스템 품질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정확성, 적시성, 편리성, 유연성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하면서 나오는 지표들도 있죠. 이용 지표, 시스템을 정말 잘 활용했는지, 접속 시간은 많은지, 사용자는 만족도가 많은지, 사용자가 늘었는지, 이런 것부터 표하게 사용자의 만족도를 보는 거죠. 효과 지표, 업무 처리 시간 단축, 실제 매출이 돈이 벌렸는지 이런 걸 본다고. 우리가 회사 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이 투자 성과 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ROI라는 게 있어요. ROI.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 이 무슨 뜻이에요? 네? 네? 뭐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투자 대비 효과. 네. IT ROI는 뭐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이유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네.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경제성 평가 기법은 그래서 TCO, ROI, MPV, IRR, PP, BP 이런 애들이 있는데 TCO 아까 본 거고 ROI도 지금 설명드렸고 MPV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년 1년씩을 벌어요. 그런데 올해 1억이 1년씩을 벌었다. 매년 1억씩을 벌어요. 5년 동안. 그럼 총 5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1억이 5년 뒤에 1억이랑 가치가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1억이지만 내년에는 9,900 얼마, 그리고 그 다음에는 9,800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줄 거잖아요. 그걸 계산해서 돈 계산을 한다고. 이게 현실적이니까. NPV. IRR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자 비용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P는 페이백 피어리어드, 페이백 피어리어드. 내가 지금 5억을 투자했는데 매년 1억씩 들어와. 그럼 몇 년 걸릴까요? 똔똔 되는데 5년 걸리잖아요. 페이백 피어리드는 5년이에요. BP, BP는 뭐냐면 내가 비용을 한 달에 5억을 쓰는데 버는 돈이 5억에 맞춰지는 순간 똔똔이 되는 그 시점. 네, BEP라고 얘기해요. BEP. BEP를 넘었어?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비용과 벌어들이는 수익이 영리되는 순간 그 시점을 BEP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IT 생산성 패러독스는
IT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소하거나. 이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럴까요? 아, 이 시스템을 들여놓으면요. 저희가 효율이 이렇게 좋아지고요. 이렇게 해서 약을 팔았어. 시스템 도입을 했어. 근데 뭐야? 웬걸? 더 비효율적이야. 예. 막 불만이 자자해. 아, 이거 하느라고 이 업무 프로세스 바뀌어가지고 막 왜 이럴까요, 이게? 맞아요. 네. 시간이 걸린다는 결국엔 시간이. 아니면 애초부터 예측을 잘못했거나. 네. 이런 원인들이 있다는 거죠. 네. 잘못된 관리하거나 시간차가 있다거나 성과 측정을 잘못했다거나. 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끝났어. IT 성과 관리 끝났어. 네. IT 성과 관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돈 투자를 기업은 항상 돈과의 싸움이라면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의 목표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돈을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IT가 돈을 벌어줬어? 를 보려고 하는 게 IT 성과 관리. 그렇게 돈을 벌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활동들. 근데 돈적인 관점만 볼 수는 없으니 균형 잡혀서 보자가 뭐라고요? BSC 같은 게 있다고. 그걸 또 IT 관점에서 푼 게 IT BSC가 있잖아. 그래서 IT BSC는 네 가지 뭘 본다고요? 재무죠? IT BSC야. IT. 기사운미, 기, 공원도, 사. 사를 제일 헷갈려. 사. 사람 이러더라. 사. 사용자. 네. 운영 프로세스. 미. 미에이지의 지향적인 관점. 네, 그래서 우리 조직원들이 진짜 성숙하고 기술적으로 진화했는지. IT 돈 투자할 만하죠. 우리 개발자들 교육 보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정말 그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투자해서 교육 보내주고, 뭐, 자격증 따면 돈도 지원해주고, 약간 이런 게 다 뭐겠어요. 그 성숙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퍼포먼스를. 핵심은 다 한 거다. 아, 이거 IT 전략을 안 했네요. IT 전략. 자, 기업은 목표를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략에 다다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방법들. 전략이라는 건. 그럼 목표 설정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목표 설정 및 관리 방법론이라고 얘기도 해요. MBO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OKR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지표를 설정할 땐 스마트하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MBO라는 건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 저기에 다 있어요. 목표 기반의 관리. 예.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올해 50억 벌었어. 내년에 70억 벌자. 찍어 목표를. 네.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목표 50억 달성하면 뭘 할 건지 네 조사해 와. 그러면 뭐 어디죠? 그 마케팅 부서에서는 아 우리가 고객을 이렇게 유치해가지고 하고 뭐 이런 내용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일즈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뭐 제품 개발 부서에서는 아 실제 우리가 신제품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매출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탑다운으로 떨어지는 그런 목표들이 있으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 전략과 지표들, 네, 달성 성과들을 이렇게 수립하는 그 과정들이 이제 MBO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OKR은 주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분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이것도 회사의 목표가 있는 건 똑같아요. 회사의 전체적인 목표가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실행 전략들, 혹은 아니면 구체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원들이 보텀업으로 제안을 하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매주 리뷰를 통해서, 네, 관리를 해나가는 방법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오브젝티브스 목표랑 키 리절트 결과고요. 결과는 구체적인 지표로 나와야 돼요. 구체적인 지표로.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네, 매출 50억. 그러면 전략을 이제 수립해 어떻게 하면 50억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제 분석부터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하냐? 현황 분석부터 해야 돼. 현황 분석. 자, 우리의 외부는 어떻고 내부는 어떻고
그래서 우리의 강점은 무엇이니? 우린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때 쓰는 기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데는 파이브 포스가 있고요. 포시가 있고 패스트가 있어요. 파이브 포스는 이거예요. 대체제 다섯 가지 위협이에요. 폴스. 네. 대체제, 잠재 진입, 기존 경쟁자, 공급자, 구매자. 이게 다 우리한테는 다 위협이란. 이 다섯 가지의 다섯 가지 그룹을 각각 분석하는 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이제 파이브 폴스. 얘는 뭐라고요? 외부 환경을 분석. 포시 커스터머, 고객 분석하고요. 환경 분석하고, 경쟁 분석하고, 그리고 회사 분석하는 거죠. 이 네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자, 우리는 어떤 우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패스트, 얘는 좀 거시적으로 보는 건데, 거시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폴리티칼, 정치, 이코노믹, 경제, 사회, 기술, 이 네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를 따서 패스트. 네. 자, 얘네들은 뭐라고요?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네, 내 주변을 알아야죠. 어떤 예시가 좋을까? 지금 기술사랑 관련된 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외부 환경 분석을 한 거야. 네.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게 내부 환경, 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과연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뭐가 강점이고 뭐가 양점인가? 우리가 기술사라는 어떤 목표를 딱 세우면 이제 외부의 환경, 시험 전략은 시험에 관련된 이제 시험에 관련된 정보도 수집하고, 네. 예컨대 과목은 13개가 있고 그 중에서 7개 정도가 자주 출제되고 이런 것들 다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년 기술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대략 한 400명 정도 되고 이 사람들 중에 뭔가 한 1, 2년 정도만 합격을 하고 이게 외부 환경 분석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목표는 기술사 합격이고. 내부 환경 분석은 네, 나는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환경 분석을 할 때 특히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면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하드, 전략, 구조, 조직 구조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 체계. 소프트는 스킬, 스텝은 이제 구성원들, 스타일, 조직 어떻게 보면 문화, 쉐어드 밸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걸 통해서 나를 알았어. 그런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 자주 쓰는 기법이 스왓 같은 기법들이 있어요. 스왓.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외부 환경 분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뭘 알아낸다? 기회와 위협을 알아낸다. 자,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뭘 알아낸다고요?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낸다. 이렇게 해서 4분면 안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여기는 뭐예요? S opportunity O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외부의 기회가 있는데 나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외부 기획을 잡을 것인가? 이런 전략들을 도출해내는 분야의 쪽. 이 ST는 뭐겠어요? 위협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나의 강점을 이용해서 외부 위협을 최소화시킬까? 아니면 이걸 극복할까? 대응해 볼까? 이런 것들. 약점은 위크니스가 이제 앞에 오겠네요. 그렇죠? 약점과 위협이 있다고 할게요. 약점을 보완한 외부 위협의 대응 전략 방안. 네.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이 외부 위협을 극복해 볼까? 이렇게 전략 수립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막 전략 수립이라고 하면 되게 막 머리 아프실 수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한다? 외부 환경 분석을 한다. 그렇죠? 내부 환경 분석을 한다. 만나는 점을 이렇게 딱 보고 어떻게 하면 강점을 활용해서 기회를 잡아볼까? 강점을 활용해서 위협을 극복해 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세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럼 외부 환경 분석하는 툴이 뭐가 있었다고요? 기법이? 네. 기법. 파이브 폴스, 네, 포시 하나 더 있었죠. 패스트.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 내부 능력은
7S가 있었어요. 앞에 S를 앞에 짠 거예요. 그런 걸 뭘로 나눴죠?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하드 소프트로 나눴어요. 하드는 좀 경직되고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네. 그렇지. 경직돼 있고 네. 바꾸기 힘든 거. 네, 스트리티지 전략, 스트럭처 구조 하나가 없네요. 시스템 세 개였나? 네. 소프트는 스킬, 네, 스택, 스타일. 아우,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다들? 어떻게 한 번 보고 이걸 다 외우지? 대단한데.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모아서 뭘 한다? 수화수로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일단은.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전략 수립하는 과정들은 여러 기법들이 있지만 일단 지금 여기까지만. 자, 우리가 외부 환경 분석을 할 때, 그럼 우리가, 그래, 아까 파이브 포스 중에서 경쟁자가 있었잖아요. 경쟁자, 그렇죠? 우리의 경쟁자는 누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주변을 돌아볼 거잖아요. 예. 경쟁자를 도출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의 고객은 누가 있냐? 고객을 도출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전체를 놓고 분할을 한 다음에 우리의 고객은 누군지를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전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나누지? 네,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의 고객은 이걸 타겟으로 하자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근데 그렇게 나눌 때 이렇게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되냐고 미시하게 나눠야 돼. 미시하게. 그럼 이 미시하게 나누는 게 뭐냐면 중복이 없이 나눠야 돼. 중복이 없이. 중복이 없이 누락이 없이. 예컨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여기에 뭔가 중복이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애매하게 여기 걸쳐 있는 게 좀 있어요? 없죠? 이렇게 나눠줘요. 누락도 없잖아요, 지금. 전체 연령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난 거야, 여기 있다. 이게 미시하게 나는 거야. 누락이 없고 중복이 없게 이렇게 애매한 애. 10대와 20대 애매하게 걸쳐 있는 거. 이렇게. 항상 전략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미시하게 해요. 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LISS라는 게 있는데 그 LISS는 얘랑 비교를 많이 해요. 얘는 여기서의 대표값 10대 전체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LISS는 뭐냐면 이 중에서 대표값을 하나 찍는 거예요. 전체 10대를 다 보이는 게 아니라 10대 안에서도 중고생, 10대 안에서도 뭔가 중고생 이런 식으로 대표값을 하나 딱 줘. 10대 여성, 10대 서울 거주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표값을 찍는 게 뭐다? LISS. 핵심 다 설명했어. 네. 자, 여기까지 보면 돼요. 이 현황 분석 안에 들어가는 애요. 그래서 전략 수립하는 애는 스왓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뭐 BCG 매트릭스 같은 애들도 있어요. BCG 매트릭스는 뭐냐면 BCG 별들에게 물어봐요. 자, 어떤 기업이 사업령이 되게 다양해요. 우리 뭐 삼성이나 롯데 이런 데도 보면은 막 되게 사업령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뭐 유통도 하고 뭐 영화 사업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각자의 사업 영역을 여기다 분석을 할 때 이게 쓰는 거고요. 일단은 분석을 할 때 쓰는 건데 이쪽 면은 뭐냐면 이게 마켓. 그렇지. 우리가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 보는 거죠. 우리의 점유율 정도라고 하죠. 우리 회사의 점유율. 이쪽은 이 마켓 시장의 성장률. 예컨대 라면 시장 이게 성장할 여지가 있나요? 크게? 네. 그 안에서 뭔가 이게 뺏고 뺏기는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성장률이 낮은 거예요, 이거는. 그럼 볼게요. 성장률은 문제예요, 문제. 성장률은 높으면서 우리의 점유율은 낮은 건 어디예요? 성장률은 높은데 우리의 점유율은 낮은데.
퀘스천 마크. 오케이. 네. 퀘스천. 성장률은 낮잖아요. 이 둘 중, 성장률 낮잖아. 우리의 점유율도 낮으네. 누군데? 제 성장 높다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좀 성장률은 높은데 우리의 점유율은 낮으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별들에게 물어봐 개인치 손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외워요. 네. 어떤 때 쓰느냐가 중요해요. 개인지 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쓰는지가 중요해요. 왜? 언제 쓴다고요? 기업에 뭘 쓰대 이걸? 무슨 전략? 네. 우리의 자원은 기업은 항상 자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돈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다 부족해. 어디에 우리가 포커싱해서 그 자원을 몰아줘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잖아. 우리가 월급 받으면 막 돈 나갈 때 되게 많죠. 근데 돈을 특별히 더 아끼지 말고 써야 되는 게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기업도